안티에이징 수술 중에서 가장 핫하고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신 안면 거상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거상의 방법들도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수술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거상도 니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요즘에는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큰 개념의 안면 거상부터 조금 간소화된 개념의 미니 거상까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미니 거상과 안면 거상으로 분류를 하고, 미니 거상 중에서도 나비 리프팅과 막스 리프트, 그래서 보통 세 가지로 거상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분류가 됐고 어떤 분들이 이 수술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미니 거상 중에 나비 리프팅은요, 일반적으로 미니 리프팅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수술인데요, 슬리프팅에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고, 수술 방법은 측두부 헤어라인 안쪽으로 2-3cm 정도의 절개를 하고요, 그 절개한 부분을 통해서 스마스 근막층을 찾아서 볼과 귀 밑까지 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스층에 실을 걸어서 이 측두근막 쪽에 걸어주는 방법이죠. 그리고 절개한 부분에서 남는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부를 봉합하면 수술이 끝나는 거예요. 남는 피부를 절개 부분을 통해서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리프팅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스 리프트라고 많이 부르는 수술 방법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미니 거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개가 헤어라인 구렛나루에서 귀 앞쪽까지 절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절개한 부분을 통해서 박리를 진행을 해서 스마스층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 스마스층에 리프팅을 시켜주고 남는 부분에 피부를 잘라내고 마무리를 하는 방법인데요, 나비 리프팅이랑 막스 리프팅의 차이는요, 절개 위치의 차이, 절개 범위, 박리 범위, 그리고 효과면에서 전반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나비 리프팅은 두피 안쪽으로 절개를 짧게 하게 되고요, 막스 리프팅 같은 경우는 보이는 위치에 절개가 들어가고, 그 절개의 범위는 처진 정도에 따라서 약간 축소를 시키거나 약간 연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인 것 같고요, 나비 리프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실을 넣어서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막스 리프트 같은 경우는 세 방향으로 당겨주는 건데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주고, 사선 방향으로 당겨주고, 눈가 쪽에 이렇게 당겨주는, 보통 세 가지 방향을 기본으로 당겨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직을 고정하는 방법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 나비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스마스층을 노출을 시켜서 거기에 돌기가 달린 실리프팅 할 때 쓰는 실을 사용해서 근막층을 당겨 올려서 고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막스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절개를 크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안쪽에 스마스층을 폭넓게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합을 할 때 사용하는 실을 이용해서 약간 홍질하듯이 스마스층을 루프 모양을 만들면서 걸어서 당겨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스마스층을 좀 당겨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나비 리프팅보다는 효과면에서 좀 더 큰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가 좋은 안면 거상을 말씀을 드릴게요. 안면 거상 같은 경우는 구렛나루에서 귀 앞에, 그리고 귀 뒤까지 폭넓게 절개가 들어가는 수술 방법이고요, 절개를 폭넓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스 리프팅보다도 더 넓은 범위의 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스마스층을 직접 보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스마스층에 남는 부분, 처진 부분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중첩을 시켜서 고정해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 범위도 크고요, 안면 거상이랑 목 거상을 같이 하는 경우는 절개가 귀 뒤까지 많이 연장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절개를 해야 이 방향으로의 리프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 거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개가 귀 뒤에서 많이 넘어가지는 않죠. 나비 리프팅은 주름이 생겨서 깊어지기 전에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막스 리프팅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조금 놓쳐가지고 노화가 조금 진행되신 분들에게 적합하고, 안면 거상 같은 경우는 그 시기조차 놓쳐서 처짐이 많이 진행되고 노화가 많이 진행돼서 많이 리프팅을 해야 효과가 좋으실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티에이징 수술은요, 사실 노화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미리 시행을 해서 노화의 속도를 조금 늦춰줘야 큰 수술로 가는 시기를 많이 늦출 수가 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미리 수술을 하면 좀 더 오랫동안 젊고 예쁜 모습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거죠? 네. 각 수술별로 회복 기간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나비 리프팅 같은 경우는 약간의 붓기나 멍은 들 수 있지만 절개 자체가 안쪽에 숨어 있기 때문에 회복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면 일상생활로 복귀에 크게 문제가 없고요. 막스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개도 조금 들어가고 박리 범위도 좀 넓기 때문에 압박을 좀 하고 드레싱을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서 보통 한 2주 정도는 초기 회복 기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안면거상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범위가 크고 절개도 길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회복 기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방법 다 동일하게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일상생활하기에 크게 무리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유지 기간은요, 나비 리프팅은 3년, 막스 리프팅은 5년, 안면거상은 10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개인차가 있고요. 좀 더 길게 효과를 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최근에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지면서 이제 피부 관리부터 해서 이제 안티에이징 수술까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거상의 방법들도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상도 이제 미니 거상과 안면 거상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각각의 수술 방법과 이제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피부과에서 울세라나 써마지, 올리지오 X 같은 초음파나 고주파 같은 장비들로 유지 관리를 하시다가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강한 효과를 보고 싶으실 때 성형외과에 오셔서 상담받아 보시면 큰 수술로 가기 전에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도 젊은 모습을 오래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제발.